북한의 대남 선전물 송출에 분노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적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남북 합의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미사일 도발과 무력 위협을 지속해온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대북 대응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조치가 과연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를 명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여러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유화적 대북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인기를 위한 평화파리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 간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양보를 압박하고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협상 카드를 동원합니다. 특히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협상 상대를 압박하며 양보를 강요하는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국은 대북 협상을 위한 강력한 협상 카드를 번번이 스스로 폐기하는 실책을 반복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영삼 정부 당시의 팀스피리트 훈련 폐지가 있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 중단을 결정했지만 이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구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 폐지 이후 한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대북 협상 카드는 휴전선에서의 확성기 방송입니다. 도달거리가 10여 km에 불과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대북 유화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방송이 휴전선 지역에 밀집된 북한군의 기강과 충성심에 미칠 심대한 잠재적 영향은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채택된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른 사항들은 원론적,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유독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금지만 구체적으로 규정한 걸 보면 당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했던 근본 목적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핵무기에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 고도의 전략 무기입니다. 냉전 시대의 소련이 멸망했던 것도, 동독이 몰락하고 독일이 통일된 것도 서방 진영의 방송 유입과 인권 개선 압박에 따른 체제 와해가 최대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대북한 무기이자 협상 카드인 확성기 방송을 현 정부 출범 2년이 넘은 이제야 재개 준비에 착수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찌감치 확성기 방송 재개 태세를 갖추었더라면 북한이 지금처럼 제멋대로 미사일 발사와 대남 위협을 장기간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대남 위협을 할 때마다 그 강도와 빈도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는 응징체제를 구축한다면 북한은 도발에 앞서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보여주듯이 평화협정이 실제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938년 네빌 체인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와 미넨 협정을 체결하며 우리 시대의 평화라며 이를 환영했지만 이는 곧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도 폴리스들 간의 평화 조약이 여러 번 체결되었지만 종종 무시되고 새로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평화협정이 얼마나 쉽게 파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명심하고 단순히 평화를 외치기보다는 실질적인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확성기 방송과 같은 강력한 협상 카드를 유지하며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를 위한 평화파리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강력한 안보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